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춘영전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학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숙종 주기 초 전라도 남원에 사는 태기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퇴기 월매라는 것은 과거에 기생이었단 이야기고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그러니까 춘향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기생이었다라는 얘기죠.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온 이몽룡은 다른 날 광활로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날로 둘은 사랑에 빠져 백년가역을 맺는다.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임명되어 그러니까 승진하여 가족이 모두 남원을 떠나게 되자 남원을 떠나 한양으로 간 거죠.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난다. 다음 달라. 그 후 남원보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한다. 탈관, 밀녀, 설화가 나타나 있는 부분. 하지만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그러니까 춘향은 지주와 절개가 뛰어난 인물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어사는 암행어사라는 말이죠.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에게서 남원에 변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연성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그죠? 필연적이잖아요.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린의 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을 만난다. 왜 거린의 행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죠. 그래서 월매와 춘향을 만나는데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 이몽룡을 걱정하며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 제시된 부분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시작되는 장면부터 이 작품이 끝나는 지점까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소설 전체의 절정과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요약한 부분은 처음부터 요약하는 부분은 발단부터 위기까지 부분이겠죠. 자, 그럼 내용 들어가도록 합니다.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여기서 수령이란 봉관사또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수령과 어사또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봉관사또는 누구예요? 변사또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요. 그러니까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 다른 지방의 수령들이 모여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운봉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도 같은 말, 수령과 같은 말. 수령이 뭐예요? 봉관사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사또의 생일날 여러 사또들이 모여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영장도 직급 벼슬의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그러니까 운봉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도 생일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거죠. 초대되었다. 운봉영장이 좀 중요해요. 사건 전개에서 어떤 필연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봉관사또. 여기서 봉관사또는 여기가 남원이죠. 남원의 봉관사또니까 누굴 말해요? 변사또를 말한다. 인물 구별 잘 해주시고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육구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비를 금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봉관사또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관청에서 일을 맡아보던 직급의 이름과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청색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맡아보던 구슬아치고요. 그러니까 다담을 올려라, 다담상을 차려라 라는 얘기죠.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그러니까 육고자는 뭐하는 사람? 고기를 담당하는 구슬아치가 되겠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라. 그런 게 예방은 뭐야? 이 악기를 총괄하는 사람, 그런 구슬아치가 되겠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그러면 승방은 뭐 잔물을
보는 사람이 되겠고요. 사령 불러 자비를 금하라. 사령도 역시 잡리를 보던 구스라치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청색이 음식을 맡아보던 구스라치라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듯 요란할제라고 했는데요. 왜 요란한지 봅시다.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만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두동실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면육각 악기 소리가 공중에 떠있고요. 깃발도 휘날리고 있고요.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 들이 지화자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봉관사또 생일잔치의 화려함을 묘사한 부분이네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했어. 그럼 누구의 말이죠? 서술자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건데 다음을 보니까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이몽룡의 생각이에요. 이몽룡이 어떤 생각이에요? 백성들의 삶은 궁핍한데 대조적으로 이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이렇게 화려하다니를 보고 마음이 심란하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사또가 된 이몽룡의 마음을 보여주고 마음이 심란하구나는 서술자가 보여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어사또가 이런 말을 하네요. 어사또는 이몽룡을 말하는 거죠.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자 여기서 볼 때 이게 이도령의 말인데 이 거리는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어사또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좋은 잔치에 왔다고 하는 것은 반어법이죠. 왜냐하면 이도령이 이곳에 오는 길에 이 남원의 봉관사또가 학정이 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좋은 잔치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어법이 쓰였다는 거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달라 볼까요?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하면서 등을 밀쳐내니 누가요? 이 사령이요. 사령이 어사또의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자, 명관은 좋은 관직자, 훌륭한 관직자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반어법일 거예요. 변사또는 부정적 인물이니까요. 하나 더 편집자적 논평이죠. 편집자의 말이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럼 이렇게 반어법도 쓰고 편집자적 논평을 한 이유는 뭐예요? 변사또가 나쁜 관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독자도 공감하게 하기 위한 수법이죠. 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찌하니 명관인가라고 반어법을 쓰고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운봉영장이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사건 전개를 이끄는 인물이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운봉영장이 그 거독을 보고 봉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도 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오? 라고 물었어요. 운봉영장이 저 거린 즉 어사또를 술잔이나 먹여 보내자라고 해서 어사또가 돌아오고 또 시조를 읽고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게 돕는 인물이니까 사건 전개를 이끄는 인물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보는 눈이 남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비교적 관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봉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많은 하는 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겄다. 입맛이 사납겄다. 누구의 말입니까? 봉관사또의 말이 아니니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고요. 변사또의 불편한 심정을 서술자가 대신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라는 것은 누구의 심리죠? 바로 어사또의 심리죠.
작은 따옴표로 있으니까 어사또의 심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도적질은 내가 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는 속담이에요. 원래 이 속담의 뜻은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오라는 죄인을 묶을 때 쓰는 줄을 말하는데, 이 속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이몽룡의 내면 심리죠. 우선은 먹고 나중에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어사또가 들어가, 여기서 어사또는 이몽룡이죠.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지는데, 자, 여기서 진양조는 판소리에서 나오는 노래의 장단, 빠르기를 말해요. 진양조도 있고 중무리도 있고 중중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진양조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생일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누구의 말? 서술자의 말이니까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 누가 분하단 얘기예요? 어사또가요. 왜 분할까요? 모서리 떨어진 개 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을 놓았거나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음봉영장에 갈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요.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상은 굉장히 호화 사치스러운데 어사또가 받은 상만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을 보고 자신은 푸대접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면서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발길로 탁차 운봉영장의 갈비, 아까 운봉영장은 운봉지역을 다스리는 벼슬 가진 사람이죠. 갈비를, 그 사람의 이 몸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싶구나,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했어요. 언어 유희가 나타난 거 알 수 있죠. 말장난이에요.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자, 그래서 여기서 갈비는 첫째,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는 사람의 몸의 갈비, 두 번째는 고기 갈비를 말하니까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인데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사또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자신의 상을 이렇게 초라하게 부대접하고 지들은 아주 진수성찬을 먹고 있으니 비판하는 의도로 언어 유희를 쓴 거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다리도 잡수시오는 운봉의 말입니다. 하고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떡하오. 자, 이몽룡이 와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죠.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차운 한 수씩, 즉 시집기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운봉영장의 의도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어색해진 분위기를 시집기로 한번 바꿔볼까 라는 의도. 두 번째는, 자, 운봉은 이몽룡이 어사또라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쫓고자 하는 의도로, 왜? 차운이라는 것은 시집기인데 보통 사람은 시집기를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좀 내쫓아 볼까라는 의도로 차운 한 수씩 지어보자 라고 제안했죠.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제. 그 말이 옳다는 이몽룡이 대답한 말이겠죠. 운을 냈어요. 운을 낸다는 것은 운율을 맞출 글자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한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줄이라면 똑같은 부분에 비슷한 음운을 반복해야 하니까요. 높을 꼬자, 기른 꼬자 두 자를 내어놨다. 높을 꼬랑 기른 고를 사용해서 이제 시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시께나 읽었더니, 거린은 이제 이몽룡을 말하는 거죠. 좋은 잔치 당하여 좋은 잔치라고 하면 뭐예요? 반어법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거 좋은 잔치 아니죠. 가름 주고 한 이 백성들의 피고름으로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 이것도 반어법이죠. 포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수 하사이다. 시 한번 지어볼게요. 운봉양정이 영장이 반겨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붓과 종이를 내어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두
길을 지었으니 누가요? 이몽룡이요.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누구? 서술자의 말이니까 편집자의 개입. 편집자의 개입인데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봉관사또의 정체는 어떤 정체? 여기서 봉관사또는 누굴 말해요? 변사또를 말합니다. 봉관사또 이 지역의 사또라는 얘기죠. 변사또고 어사또는 이몽룡이니까요. 그럼 봉관사또는 현재 뭐예요? 가렴 주고 하고 있는 탐관오리죠. 자, 가렴주구라는 것은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어 백성을 괴롭힌다라는 거고요. 탕간오리는 개인적인 욕심만 부리는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해 고통받는 백성의 이야기를 담은 시다라고 편집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는 당연히 가름주고 하는 탕간오리의 횡포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을 것이다 라는 것 알 수 있겠네요. 금준 미주 천인 혈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치 원성고라 해가지고 차운을 다 맞췄네요. 기른고 높을고 이 글의 뜻은 하면서 이 글을 한글로 풀어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판소리계의 소설의 특징. 여기는 한자, 밑에는 순우리말이니까 언어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를 지금 한글로 해석해 보니까 한글로 해석을 볼까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피요. 천인혈이 뭐예요? 뭘 비유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의 피니까 백성의 고통을 비유한 말이겠네요. 금준 미유는 뭐예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백성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라. 역시 백성의 고통을 비유한 말이네요. 그 다음에 총누락시는 민누락이요. 촛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요 가성고쳐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도 높더라 라는 시죠. 그래서 천인혈이요 만성고라 민누락이요 원성고라는 다 백성의 고통을 나타내는 은유법이네요. 뭐뭐는 뭐뭇이다, 뭐뭐는 뭐뭇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또 하나 표현법은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요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라 이요이라. 그래서 1구와 2구가 대구를 이루고 3구와 4구가 대구를 이루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표현법은 대구와 은유법이고요. 다시 말하면 미주 술은 백성들의 피, 효,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 그 다음에 총누락시, 촛물 눈물은 백성들의 눈물, 민누라, 가성고쳐 높아지는 노랫소리, 가성은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 있고 1, 2가 되고 3, 4가 대구를 이룬다. 이 한시는 가람주고 하는 탕간오리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에 비판한 거죠. 긴장감이 고조되죠. 왜요? 탕간오리의 이런 가름주구를 비판하고 있는 시니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네요. 이렇듯이 지었으되 봉관사또는 몰라봐야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무식하네요. 운봉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앞불싸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을 수탈하는 탕간오리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 시를 보니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 어사토가 하직하고
간 연호에 각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누가 분부하겠어요? 운봉영장이겠죠. 운봉영장은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임을 눈치챘죠. 그래서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큰일 났다.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불러 역마단속, 관청색불러 다담 쌍단속, 옥형방불러 제인단속, 집사불러 형구단속, 형방불러 장부단속, 사령불러 숙직단속, 한참 일이 요란할제까지 보니까요. 운봉영장이 뭔가 불길한 일이 닥칠 것임을 예감하고 이 단속을 하기 시작해요.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계속 뭐예요? 운율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리고 열거를 하고 있죠. 단속하는 거를. 또 하나는 서술을 생략하고 있어요. 사령불러 숙직 단속한다 한다 하고 이런 연결 어미 서술을 생략해서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고, 자, 이렇게 확장적 문체를 쓰니까 상황을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더 보여줄 수가 있더라. 확장적 문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의 장면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했고요. 부분의 독자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운봉영장이 단속하는 부분을 확장적 문체로 보여줬어요. 자, 동시에 리듬감도 당연히 형성이 되죠. 열과 대구가 있으니까요.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소피 보고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또 분부하고 있네요. 본관사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운봉영장 혼자 바쁘네요. 그죠? 그러면서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춘향을 계속 수청을 들라고 이야기했는데 춘향이 계속 그것을 거역하자 운봉영장이 너 내일도 내 수청을 들지 않으면 내일 내 생일날 지금이죠. 너를 처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관사또가 지금 술주정이 나서 춘향이를 불렀어요.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 보내니 장면이 바뀐 거죠. 어사또가 부하들과 뭘 내통하겠어요? 이 본관사또와 여기 있는 수령들을 어떻게 벌 줄 것인가를 내통하겠죠. 서리를 보고, 서리는 하급 관리를 말하고요. 눈길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말? 서술자의 말이니까 서술자의 개입.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쓰군 저리 가며 쓰군 서리 역절 거동보소 또 나왔네. 편집자에게. 그 다음에 여기도 확장적 문체죠. 어떤 장면을 길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어사또가 부하들을 시켜서 벌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네요. 외울만건 공단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 새 집신에 한상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이 우글우글 청파 역줄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어사또 출두의 위험을 확장적 문체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나열과 되고 있죠. 여기는 그런데 풍자의 대상은 아니죠. 해약도 아닙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선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랴라고 해서 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죠. 논평 나타났는데 뭐예요?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힌다라고 했으니까 과장법 드러났죠.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랴. 그러니까 금수가 동물이고 초목 자연과 동물조차 떨었다라는 것은 아명어사의 위세 혹은 위험을 과장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아명어사가 지금 출도하는 장면.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매우 소리가 컸다는 얘기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형이요 등치를 휘대닥 에고 죽겠다. 공방의 자리에 들어오며 안 하겠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등치를 휘대닥 에고 박 터졌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요 밑에까지 장면은 아주 문장의 길이가 짧죠. 뭐라고 해요? 짧은 호흡으로
혹은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라는 선제가 나올 수가 있네요. 문장의 길이가 짧죠. 그러면 쉽게 끊어 읽을 수 있으니까, 짧게 끊어 읽을 수 있으니까 짧은 호흡의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고, 호흡이 짧은 문장을 사용하면 당연히 긴장감이 조성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러 볼게요. 자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여기 뭐죠? 확장적 문체가 나타나네요.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편집자적 논평 나타나고요.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찌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역 깨지는 것은 북가장고나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는 느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확장적 문체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이 수령들이 당황한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죠. 그리고 인물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 다음요.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 뜨듯하고 비유법이 있네요. 그런데 이 본관사또를 동물에게 비유했어요. 희화화한 거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고,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요? 본관사또가요.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그렇죠? 물과 목을 바꿔서, 문과 바람을 바꿔서 표현한 언어유의, 도치에 의한 언어유의를 사용했네요. 당황한 사또의 심리를 언어유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낄 수 있고요. 재미도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골개미가 드러난 부분이다. 골개미 중에서 풍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행동을 묘사하는 거니까 골개미 중에서 여기는 해악입니다. 여기서는 이 행동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니까 여기는 골개미 중에서 해악이다라는 것. 다음 볼게요.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음식 준비를 담당하는 관리죠. 서리 역줄 달려들어 후다닥. 애고나 죽겠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골은 대감이 자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라고 했는데요. 자, 대감이라는 것은 책 이름인데 좌정 앉아있던 곳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을에 본관사또로 있으셨던 분이 누구예요? 이도룡의 아버지죠. 그래서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누구를? 죄인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드러낸다, 혹은 효사상이 드러나 있다라고 해도 맞겠어요.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또는 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사또는 봉고파직이요 라고 외치네요. 본관사또가 파면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 독자나 청자들은 통쾌함을 느낄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관리가 얼마나 가름주고 했는지 백성들은 그동안 쌓인 울분이 많을 것인데 어사또가 와서 그를 벌주니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자, 다음 단락 절정사인데요. 다음 단락은 세 번째 파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락, 다음 파일에서 보겠습니다.